여러분 안녕하세요. 5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88페이지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교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교과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 닭이죠. 예, 닭이 있고 이건 뭐예요? 이글이죠.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닭과 독수리 중에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고 독수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닭과 독수리는 위험이 왔을 때 서로 반응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닭은 폭풍이 오면 몸을 날개에 묶고 숨을 만한 곳을 찾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자신의 큰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날아서 안전한 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거나 억울하거나 되게 힘든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을 숨기는 닭형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대하게 대처하려는 독수리형의 이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항상 여러분들도 보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사람을 독수리형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피를 합니다. 난관과 어려움이 오면은 살짝 피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아주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계속 피하기 때문에 이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련이 끊이지 않고 이런 패턴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닭과 그쵸? 독수리를 통해서 잠시 나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나약하고 또 한계를 느끼고 또 두려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닭의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수리의 유형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날개를 활짝 펴고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자기 자신 안에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그 마음 속에 독수리 같은 그 잠재력이 있는데 이렇게 활짝 날개를 펴고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독수리형의 형을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누구나 독수리 같은 그런 대인관계, 자기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독수리형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런 문제로 반복되는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자, 이런 부분은 그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의 영향을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장 과정에 에릭 번이라는 학자는 각본이 있다 그러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어린 시절의 무의식이 이렇게 의식화되면서 현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심리 치료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나를 아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이 아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합니다.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해야 될 그 상황에도 아까 닭형처럼 피하거나 아니면 안주하거나 이런 게 그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으로 문제를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뭐라고 말해도 앞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주로 남을 원망하고 미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인정과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아픈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면에 이분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면 훨씬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왜 그런지 내가 한번 저분과 한번 들어보자,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져서 그런 컴플렉스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자주 빚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우월감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인관계 갈등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잃은 사람들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깊은 자기 통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이 전반기에 또 후반기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 깊은 통찰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의 방향이
평상시에는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에너지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내면으로 향하면서 깊은 자기 통찰을 통해서 체험을 다시 해보고 이게 자기 자신을 통찰해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잃은 사람들은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인정을 정말 충분하게 어린 시절에 결핍됐던 것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는 그런 체험이 될 때 회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떠나버려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런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상담자, 좋은 상담자를, 치료자를 만나서 그것을 경험해보고 인정받고 충분히 이렇게 채워져 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그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통찰을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의 방향이 내면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스트셀러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막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을 건강하게 통찰하거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결국은 보여지는 것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은 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아픈 경우,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통찰해 가면서 저와 우리 학우님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를 알아가는 심리 검사와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알으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저는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자기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서 통찰하고 그거를 깊이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나를 통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대로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뭐 재물과 명예를 다 얻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자기를 아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고단하잖아요. 늘 몰려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가 참 중요한데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청소년기에 자정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사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에 신천지가 되게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대구에 그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20대가 6, 70%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거든요. 왜 이렇게 20대가 신천지에 많이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20대는 사실 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거든요. 막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시기에 이걸 찾아가는데 결국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현혹되게 안 좋은 쪽으로 길을 방향을 이렇게 현혹되게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 갈급한 가운데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 에릭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라는 그런 물음을 갖는 시기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것,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정체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에릭슨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개인을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심리 사회적 접근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자기에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그리고 정체감 형성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 나는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자기의 그 성역할 정체감을 갖게 되고, 또 직업 선택에 대해서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살 때 의미 있고 보람 있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자기 걸 찾고 이러면서 안정을 갖게 되고, 또 밀접한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에 이런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면 사춘기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시기 자기 정체감을 갖는 이 사춘기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불안정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직업을 전전합니다. 직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또 목표를 결실없게
헛되게 목표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이 불안정할 경우에 갖게 되는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은 전 인생을 거치는 과정이고요. 또 영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깊은 고뇌와 훈련을 통해서 이 자기 정체감을 찾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청소년기 이른 시기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은 시기에 이런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사람마다의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뭘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요. 저는요 되게 성격이 쾌활하고 관계를 잘한대요. 뭐 저는요 말을 예쁘게 한대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타인이 아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가치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자기 가치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아유, 지나갈 거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살다가 힘든 일도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때로는 어떤 중독이라든가 또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기 가치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감은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타자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부모, 그쵸?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했느냐, 또 형제, 이웃, 가까운 이웃, 친척, 이런 사람이 이제 중요한 타인이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가치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보통 뭐 3세 또는 6세 이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계속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